배전 선로 전압 조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압 조정은 우리 변전소나 선로에서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뭐 당연히 변압기를 쓰겠죠. 그 이외의 변압 변동을 우리가 조정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전소에서 OLTC라고 하는 것, On Red Tap Changer라고 하는 요걸 쓰기도 하고 SVR이라고 그래서 Static Voltage Regulator 그래서 정지형 전압 조정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압 변동에 대응해서 조정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로에서는 당연히 승합기를 씁니다. 승합기, 단권 변압기를 써서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380을 이렇게 최종 변압을 해서 보내는데 선로가 너무 길다 보니까 뭐 360, 350 이렇게 떨어지면 이 말단에 단권 변압기를 써서 기기 시간에 배웠죠. 단권 변압기 승합용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선로에서는 승합기를 써서 전압 강화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도 전압 조정기를 또 쓰기도 하죠. 이것도 기기 시간에 우리가 다뤄본 거죠. 전압 부하 변동이 아주 심한 경우에 유도 전압 조정기를 쓰기도 합니다. 또 주상 변압기에서 탭을 조정해서 이렇게 선로를 전압을 조정하기도 하죠. LDC라고 해서 라인 드롭 컴펜세이터 그래서 라인은 선로죠.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얘는 요걸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야 당연히 전압 조정은 전압을 바꾸는 것은 변압기를 쓰지만 이런 변동에 의해서 조정하는 그런 기기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살펴봐 주시고요. 변압기 그럼 탭 조정에서 한번 대해서 알아보는데 1차 측에 탭을 조정해서 2차 측 전압을 이제 조정한다는 얘기죠. 변압기는 이 권선에 의해서 권수비에 의해서 둘의 전압이 바뀌는데 1차 측에 이렇게 여러 개의 탭을 한번 더 보겠다 그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쪽에다가 두면 얘가 10대 1이고 이쪽에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5대 1이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탭을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전압이 바뀐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권수비 자체가 바뀌니까 여기로 연결하냐 여기로 연결하냐 여기로 연결에 따라서 그 권수비에 따라서 전압이 조정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변압기에서 탭을 조정해서 2차 측 전압을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압이 이렇게 변동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교류 송배전 방식하고 이제 직류 송배전 방식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당연히 지금 현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송배전 방식은 교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가장 장점이 전압 변환이 용이합니다.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바꾸는 것이 편리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관된 운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부하의 대부분이 이런 교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가정에서 쓰는 거, 직류로 쓰는 거 드물죠. 여러분들 콘센트에 꼽아 쓰는 게 대부분 다 교류기 때문에 이런 교류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통일된 방식 적용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기기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 삼상을 공급하는 그 자체를 이용하면 그 자체가 회전자계가 만들어져서 전동기를 우리가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기전동기, 유도전동기 이런 삼상 회전자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상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력 손실의 경감 대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겁니다. 전력 손실은 V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전력과 그때의 저항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즉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여기 V와 역률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전압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률도 높여줘야 되겠죠. 그것이 역률을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손실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얘를 높여주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승합을 하고 역률 개선하는 것이 이 식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 불평형을 방지해 주는 것도 전력 손실의 경감 대책이죠. 집에서도 이렇게 건물이나 삼상이 들어올 때 부하를 평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사용해 주는 것이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방식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전력 손실을 경감하는 대책 중에 하나였죠. 전압 강화 및 전력 손실을 경감하게 됩니다. 자, 직류 송전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해남에서 제주까지 직류로 송전합니다. 제주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다 여기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원자력 발전을 여기에 둘 수 없죠. 그래서 해남에서 제주까지 하이볼티지 DC 방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장점이 있죠. 절연 계급이 낮다. 즉 절연을 똑같은 전압을 써도 낮게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교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는 최대값을 기준으로 절연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뭘 쓰냐면 실효값을 씁니다. 그렇죠? 실효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즉 이 실효값이 직류에서의 우리가 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실효값을 직류도 쓰고 교류도 쓰지만 교류에서는 이 높은 전압에 대비해서 절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류가 이런 절연 계급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 얘기죠. 즉 교류는 최대값에 루트 2분의 1을 곱해야 되죠. 그만큼 직류는 최고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절연 계급을 낮출 수가 있고요. 선로 건설비가 절약이 되고 소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절연을 낮춘다. 그만큼 설비가 줄어들고 돈이 적게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송전 효율이 좋습니다. 이 직류는 무효 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송전 효율이 좋고 이 무효 전력이 없다는 것은 역률이 항상 1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정도도 좋고 그리고 직류에서는 리액턴스 없잖아요. 그리고 위상차도 없고 이런 점 때문에 또 안정도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만 직류는 전압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변환, 역변환 이런 장치들이 별도로 또 필요해서 이런 점이 상대적인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설비가 좀 복잡한 것은 또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전 방식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